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시작되었을 때 자신들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는 상태였지만 현재는 이런 기대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7일 나토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 내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한 제한 조건을 바꿀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인 호세프 보렐도 유럽연합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서 서방 지원 무기를 활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동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024년 5월 28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을 방문하여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우크라이나가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 허용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영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스웨덴은 이전부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이 주장에 힘을 싣는 의견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의견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우방국들에게 본토를 공격하게 동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온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나토가 지속적으로 군수품을 지원하면서 당부했던 것은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가 바뀌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만한 무기를 확인해 본 결과 프랑스와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칼프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스칼프 미사일은 스톰 쇄도우로도 불리고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했으며 2002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습니다. 시속 1000km의 아음속으로 움직이며 최대 작전 반경은 560km이나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스칼프 미사일은 약 250km로 제한됩니다. 이 미사일은 전투기나 함정,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며 GPS와 관성항법 장치, 디지털 지형 대조로 유도되는 미사일입니다.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으며 30에서 40m 저고도로 순항하여 최종 단계에서는 자체 적외선 유도로 타격합니다. 오차 반경은 약 1m이고 한 발당 약 13억입니다. 이 미사일은 과거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이 리비아군을 폭격할 때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2023년 5월경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스칼프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제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또한 미사일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이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방공망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스칼프 미사일의 타격에는 한계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국이 발표한 달 후 스칼프 미사일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작전에서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 미사일의 명중률은 10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러시아 35제병연합군 세르게이 고랴체프 소장이 이 미사일로 폭사했습니다. 명중률 100%를 자랑하는 미사일은 2023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러시아군에 요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한 기는 상태가 매우 온전해서 러시아에서 수거해 연구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러시아 58군 예비지휘소에 있던 올렉 초코프 중장이 이 미사일로 폭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의하면 영국에서 제공해준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50여 발을 더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흑해 함대 모항인 세바스토폴을 9월 13일 포격했습니다. 이 당시 러시아의 필로급 잠수함 한 척과 로프카급 상륙함 한 척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9월 20일경 흑해 함대 해군 사령부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 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소콜로프 대장이 사령부 건물 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발을 발사했고 이 중 5발이 요격당했고 3발이 사령부 건물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쳤다는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11월 5일에는 케르치 잘리프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카라쿠르 특급 초계함 아스콜드 함을 파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2월 26일은 흑해함대 로프카급 상륙함과 훈련함을 파괴했습니다. 현재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고 승인해줬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몰도바에서 상황이 변하고 전장이 변하고 러시아의 침략과 확전을 추가하는 방식이 변함에 따라 우리도 적응하고 조정해왔으며 계속 그렇게 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기조와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30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의하면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러시아 영토 내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는 하르키우 근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거나 타격 준비를 하는 조짐이 보일 때 미국 무기를 이용해서 반격을 해도 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장거리 공격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내부 타격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애초 미국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반대했던 최초 입장에서 변경된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악화된 전장 상황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계속 밀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바꾸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요청과 유럽 국가들의 찬성 의견에도 이 사안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강조하는 것은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미국 무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격 가능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들을 명시한 구체적 지침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은 경고를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국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타격한다면 이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작고 인구 밀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은 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본토 공격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는 파병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욱 확전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전쟁이 종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